한국 기술은 신뢰할 수 없어. 런던의 응급의료 요원인 그녀는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생일 파티에서 친구들이 하얀 파우더를 뿌리는 순간 누구도 그 자리에 한국 소방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러면 안 돼요. 그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 낯선 남자와의 만남이 그녀를 코펜하겐 컨퍼런스로 그리고 결국 한국으로 이끌게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시카 하팅턴이에요. 28살이고 런던에서 응급의료 요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구급차를 운전하면서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을 돕고 있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파란색 유니폼을 입으면서 의료 벨트를 2번이나 확인했어요. 항상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시계를 보니 6시 45분이었어요. 서둘러야 했죠. 구급차 스테이션에 도착하니 진한 커피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친구 마르코가 휴게실 테이블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안녕, 제시카. 마르코가 커피 한 잔을 내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덴마크에서 열리는 화재 기술 컨퍼런스 들었어? 전기차 화재 진압에 관한 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어요. 또 다른 화려한 쇼에 싸구려 장비들. 됐어, 고마워. 저는 한국 기술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항상 한국 장비가 싸구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 생각을 바꿀 만한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말을 믿고 있었죠. 사람들의 생명을 한국 소방 장비에 맡길 이유가 있을까요? 너 가봐야 해, 마르코가 말했어요. 팀장님이 우리 팀 대표로 널 뽑을지도 몰라. 그저 어깨를 으쓱했어요. 새로운 기기들, 특히 신뢰하지 않는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퇴근 후에 친구들이 카페 광장에서 작은 생일 파티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큰 장식이나 화려한 케이크는 없었고 그저 친구들이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을 뿐이었죠. 하늘은 맑은 파란색이었고 사람들은 좋은 날씨를 즐기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생명을 구하느라 바쁜 한 주를 보낸 후 그저 쉴 수 있어서 행복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모두 와줘서 고마워,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생일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네요. 갑자기 친구 루카스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벌떡 일어났어요. 생일 파우더. 그가 외쳤어요.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하얀 에어소프트 파우더 한 줌을 저한테 던졌죠. 파우더가 코와 눈에 들어갔어요. 재채기를 하면서 동시에 웃고 있었어요. 그만해, 루카스. 진짜. 하얀 파우더가 옷과 머리카락을 뒤덮고 있었죠.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키가 큰 남자가 파란 유니폼을 입고 근처 벤치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는 날카로운 눈과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가 루카스와 저 사이에 서더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가 억양이 있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람한테 이러면 안 돼요.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냥 생일 전통이에요. 그들이 설명했어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남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아, 생일 전통이군요. 미안해요, 오해했네요. 그는 자신을 한국 소방서의 이태현이라고 소개했어요. 누군가 저를 공격하는 줄 알고 소방관으로서의 본능적으로 도우려고 달려왔다고 설명했죠. 우리 모두 오해에 대해 웃었고 그는 저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집에서 잠들기 전에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새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죠. 제목 초대장. 코펜하겐 유럽 응급 및 안전기술 컨퍼런스. 이메일을 열어보니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특별 시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한국과 덴마크 회사들이 함께 만든 것이었죠. 한국 소방서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고 오늘 만났던 그 남자를 떠올리게 했어요. 이메일을 거의 삭제할 뻔했어요. 한국 기술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어쩌면 그 한국 소방관을 만난 것이 신호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매우 전문적이었고 안전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소방 장비가 실제로 좋을 수도 있을까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머리카락에 하얀 파우더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어쩌면 직접 확인해봐야 할지도 거울 속 내 모습에게 속삭였어요.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이메일에 답장했어요. 컨퍼런스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결정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비행기가 코펜하겐 공항 활주로에 살짝 닿으며 착륙하고 있었어요. 제 배는 긴장으로 꽉 조여져 있었죠. 이렇게 큰 국제 행사는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바보처럼 보이면 어쩌지? 한국 기술이 내 생각대로. 별로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행사장 건물은 정말 커다랬어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유리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안에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다들 각자 나라를 보여주는 다양한 제복과 이름표를 달고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 온 소방서장들, 독일의 구급대원들, 스페인의 구조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런던 응급의료서비스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왠지 작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시연이 열릴 메인홀을 찾았더니 중앙에는 커다란 물탱크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전기차 모형이 놓여 있었어요. 물탱크 주변으로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맨 뒷줄에 자리를 찾아 앉으며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솔직히 별로 감동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신사숙녀 여러분, 특별한 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이크를 들고 있는 남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덴마크 국기 핀을 단 정장을 입고 있었죠. 오늘 우리는 한국과 덴마크 엔지니어들이 함께 개발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용 침수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몇몇은 관심 있어 보였고 저처럼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죠. 전기차 화재는 정말 위험하고 진화하기도 어려워요.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몇 시간 후에 다시 불이 붙기도 하니까요. 발표자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보통 물만으로는 잘 안 됩니다. 배터리 내부는 계속 뜨거운 상태로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차 전체를 물속에 넣어서 배터리를 완전히 식혀줄 겁니다. 그때 문득 익숙한 사람이 무대로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제 생일 파티에서 폭죽을 막아줬던 태연 씨였어요. 이제는 헬멧과 두꺼운 장갑까지 갖춘 완전한 소방관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죠. 정말 전문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태연 씨는 모형차 옆에 서서 장비를 점검하고 팀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제어판의 버튼을 누르자 커다란 금속팔이 천천히 차를 공중으로 들어올리고 있었죠. 관중들은 물탱크 위에 매달린 차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실제로 불이 붙은 배터리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연하겠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어요. 큰 스크린에서는 차량 배터리가 매우 뜨거운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빨간색과 노란색이 위험한 열기를 보여주고 있었죠. 태연 씨는 조심스럽게 차를 물탱크 속으로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 물에 닿자 쉬이 하는 큰 소리가 났고 증기가 공중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흥미로웠거든요. 스크린에서는 배터리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숫자가 내려가고 있었죠. 700도, 500도, 300도. 화재가 37초 만에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발표자가 발표했어요. 배터리 코어가 7분 만에 완전히 냉각되었는데 이는 현재 어떤 방법보다 18% 더 빠른 속도입니다. 청중들이 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도 같이 박수를 치고 있었죠. 놀랐어요. 이 시스템이 정말로 작동하다니요. 시연 후 사람들이 태연 씨와 다른 엔지니어들 주변에 모여 질문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죠. 태연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에게 걸어갔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인정했죠. 이렇게 잘 작동할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 장비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실패했다면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 직업에선 장비가 매번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니까요.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소방 시스템에 관한 더 많은 발표를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배웠죠. 런던 팀과 공유할 내용들을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친절한 표정의 나이 지긋한 남자였어요. 제시카 하팅턴 씨신가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덴마크 소방서 기술 이사 올리버 안데르센입니다. 그는 저를 덴마크 소방서 본부 미팅에 초대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밖에는 밝은 빨간색 소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죠. 큰 회의실에서는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어요. 덴마크 소방서장이 일어섰어요. 우리는 기술 교류를 위해 한국의 대표단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발표했어요. 시연을 직접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시카 씨, 당신이 가주셨으면 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요? 한국에 간다고요? 제가 몇 년 동안이나 의심해왔던 기술의 나라에. 회의실을 둘러보았어요. 태연 씨가 구석에 서서 격려하듯 미소 짓고 있었죠. 가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었어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회의를 나오면서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문턱을 넘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단지 다른 나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향하는 문턱이었죠. 비행기가 폭신폭신한 하얀 구름 위로 높이 날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아래로 지나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긴장된 마음에 배에 뭉클함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아시아는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한국 기술에 대한 제 생각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건 아닐까 궁금했어요. 옆자리에는 태연이 조용히 소방 안전 매뉴얼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걸 알아차렸나 봐요. 한국 방문이 긴장되나요? 그가 물었어요. 조금요, 솔직히 인정했어요. 모든 게 너무 다를 것 같아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거대하고 깨끗한 터미널을 걷는 동안 다리가 뻣뻣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한글이 적힌 밝은 표지판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러 방향으로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요. 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아름다웠어요. 여기가 인천공항이에요. 태연이 알려줬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서울, 한국의 수도로 가는 빠른 열차를 탔어요. 창밖으로 태양 아래 반짝이는 높은 유리 건물들이 보였죠. 차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간판들이 건물들을 밝게 비추고 있었고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느리고 구식인 곳과는 전혀 달랐죠. 호텔방에서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시원한 유리창에 손을 대고 석양이 건물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은 한국소방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죠.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아침이 밝은 햇살과 함께 찾아왔어요. 태연이 파란색 소방서 유니폼을 입고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만났죠. 차를 타고 연구소로 향했는데 정면에 119한국의 긴급 전화번호가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안에는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제복을 입은 소방관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특수 센서가 설치된 큰 공간에서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었죠. 벽에는 소방 안전에 관한 차트와 도표들이 붙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첨단 기술과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실험실 가운을 입은 한 여성이 우리를 교실로 안내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방문객들도 노트북을 준비한 채 책상에 앉아 있었죠. 덴마크 컨퍼런스에서 봤던 몇 명의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한국 소방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오늘은 전기차 화재용 침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 우리는 그 기술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자세한 슬라이드와 영상을 보여주며 시스템 작동 방식을 설명했죠. 자동차가 특수 탱크에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됩니다. 물이 배터리 내부로 들어가 빠르게 냉각시킵니다. 평균 37초 만에 불이 꺼집니다. 배터리는 7분 안에 완전히 식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방식보다 18%더 효율적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며 많은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과학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들의 지식에 감탄하고 있었죠. 교실 수업 후에는 테스트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서는 실제 장비를 보여줬는데 덴마크에서 본 모델보다 훨씬 컸어요. 실물 크기의 자동차가 시연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실제 화재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석 과학자가 말했어요. 팀원들은 보호복을 입고 자동차 배터리에 안전하게 작은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피어오르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죠. 그런 다음 신속하고 부드럽게 리프트 시스템을 작동시켰어요. 불타는 차가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거대한 물탱크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자동차가 물에 닿자 증기가 거대한 구름처럼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서는 온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불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35초, 누군가 발표했어요. 약속했던 것보다 더 빨랐죠. 등줄기에 오싹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기술은 정말로 효과가 있었어요. 런던에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기술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있었죠. 훈련 일과가 끝난 후 태연이 진짜 서울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그는 저를 작은 음식점과 상점들로 가득한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로 데려갔어요. 이 지역들은 현대적인 도심과는 매우 달랐죠. 좁은 출입구 위로 알록달록한 간판들이 걸려 있었어요. 맛있는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고요. 사람들은 작은 테이블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고 있었어요. 한 식당에서는 주인이 우리 테이블 바로 앞에서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각 고기 조각을 조심스럽게 뒤집으며 제 접시에 놓기 전에 완벽하게 익었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손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태연이 설명했어요. 주인은 항상 모두가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써요. 주인이 우리를 정성껏 대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런던의 식당들과는 달랐어요. 런던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음식을 혼자 먹도록 내버려 두거든요. 여기서는 나눔과 서로 돕는 것이 더 중요해 보였어요. 이후 며칠 동안 연구소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직접 장비 조작도 해볼 수 있게 해줬죠. 리프트를 조종하며 테스트 자동차를 물에 조심스럽게 내릴 때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올바르게 했을 때 한국 트레이너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빨리 배우시네요. 한 트레이너가 말했어요. 일주일이 끝날 무렵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유지보수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설명할 수 있었죠. 많은 것을 배운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태연은 저를 높은 건물에서 도시 불빛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서울은 아래에서 세계 바다처럼 빛나고 있었죠. 이제 한국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제가 틀렸네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시스템은 런던에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지식을 고향에 가져가게 되어 정말 기대돼요. 이 여정이 저에게 기술적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문화에 눈을 뜨게 해주었고 오래된 제 믿음에 도전했죠. 제 시련의 보상은 단지 화재 진압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고정관념을 넘어볼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답니다. 비행기가 보송보송한 하얀 구름을 뚫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한국의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죠. 제 배낭은 침수 소방 시스템에 관한 공책, 사진, 설명서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죠. 비행기가 여러 나라와 바다 위를 날아가는 동안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지 소방 장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너무 빨리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한국 기술이 싸구려이고 나쁘다고 너무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게 됐어요. 비행기가 런던 히드로 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회색 구름이 하늘에 낮게 드리워져 있었죠. 전형적인 런던의 환영이랄까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익숙한 비냄새가 코를 채우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지만 내면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제 아파트는 떠날 때 그대로였지만 왠지 더 작아 보였어요. 가방을 풀면서 공책들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내일 직장에 복귀해서 배운 모든 것을 나눌 예정이었죠. 아침이 빠르게 찾아왔어요. 런던 응급 의료 서비스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똑같은 파란색 옷, 똑같은 배지였지만 그것을 입은 사람은 변해 있었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응급센터로 향했어요. 익숙한 커피 향기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 저를 반기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몰려와 제 등을 두드리며 여행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죠. 돌아왔구나, 제스. 마르코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한국은 어땠어? 아직도 그들의 장비가 쓸모없다고 생각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완전히 틀렸어. 그에게 말했어요. 그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똑똑했어. 상사가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회의를 소집했어요. 센터의 회의실에서 노트북을 준비하고 큰 화면에 연결했죠. 20쌍의 호기심 어린 눈동자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제가 한국에 가기 전처럼요. 모두 와줘서 감사합니다.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계속하면서 점점 더 강해졌어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전기차 화재 처리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침수 시스템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었어요. 시연 영상을 보여주고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인상적인 수치들을 공유했죠. 불을 끄는데 37초, 배터리를 완전히 식히는데 7분이라는 놀라운 기록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런던에서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말했어요. 전기차는 매일 더 흔해지고 있어요. 이런 위험한 화재를 다룰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해요. 제가 말하는 동안 동료들의 얼굴에 무언가 변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관심으로 그리고 흥분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들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질문하고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빨리 런던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소방서장이 물었어요. 이미 한국과 덴마크 팀과 얘기를 나눴어요. 설명했어요. 그들은 여기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의향이 있어요. 발표 후 상사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기뻐 보였죠. 제시카, 정말 인상적인 성과야. 그가 말했어요. 자네가 우리 구현팀을 이끌었으면 해. 이제 자네가 이곳에서 그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제가 팀을 이끈다고요?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런던에 도입한다는 생각에 웃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담당하게 됐네요. 다음 몇 주 동안 테스트 프로그램을 설정하느라 긴 시간 일하고 있었어요. 태연과 한국 연구팀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준비하고 있었죠. 장비를 런던으로 배송하기로 했어요. 팀원들에게 시스템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런던에서 처음으로 시스템을 테스트할 때 신문 기자들이 지켜보러 왔어요. 침수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지 시연하는 동안 사진을 찍고 있었죠. 다음 날 우리 소방서가 런던 타임즈 신문의 일면에 실렸어요. 한 달 후 더 신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상사가 활짝 웃으며 사무실로 저를 불러들였죠. 제시카, 영국, 덴마크, 한국의 소방 책임자들이 공식 협력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 그들이 자네가 일을 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원해. 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처음 그 컨퍼런스 초대장을 받았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어요. 오늘 저는 세 나라의 소방팀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장비를 테스트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죠. 다음 달에는 공동훈련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한국으로 다시 갈 예정이에요. 가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해요. 생일 파우더 한 줌과 도움의 손길을 내민 낯선 1호부터요. 그 작은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로 이어졌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올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건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의미죠. 이 여정은
저에게 첫인상을 넘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보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제 매일 아침 유니폼을 입을 때마다 이 지혜를 함께 지니고 있어요. 아마도 이게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도구일 거예요. 어떤 소방 장비보다도 더 중요한, 때때로 가장 위험한 불은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것들,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편견이라는 불꽃이니까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